안녕하세요. 합박꿈 출판사의 최미희입니다. 어린이 책 만들어주기와 그 안에 들어있는 교육 이념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회. 요번 회에서는 이 책에 이게 37개 들어있거든요. 일기가. 근데 37개를 이제 분석한 거예요. 원고는 월요일날 어저께 올려놨어요. 블로그에다가. 제목은 그림일기 분석 8살 재미에 빠져 살다. 그래서 저기 4꼭지를 썼는데 3꼭지만 길어갖고 3꼭지만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의 그림일기에는 사실과 상상이 들어있어요. 사실도 있고 상상으로 쓴 것도 있어요. 아마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일기는 이렇게 쓴다. 그래갖고 오늘 한 일을 쓰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일기의 원고 구조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학교 일기, 겨울 일기, 여름 집 일기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차례를 볼게요. 요게 이제 학교 일기, 그 다음에 요게 겨울방학 일기죠. 겨울 일기. 요거는 일기 처음 쓰라고 했을 때 집에서도 좀 써보자 그래갖고 일기 공책이 2개예요. 집에서 쓴 일기. 요렇게 3꼭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분석해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그날 있었던 일을 썼는데 요 학교 일기에는 사실을 쓴 게 15개, 상상으로 쓴 게 6번하고 10번 2개 정도 있고요. 겨울 일기에는 19번 1개만 상상이고 8개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집 일기는 여름날 집에서 쓴 일기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지만 하여간 사실 있었던 일인 거는 분명한 게 한 8개이고 완전히 상상이다 라고 하는 게 32번, 35번, 36번이에요. 3개가 있어요. 이 점을 왜 분석 기준으로 삼았냐고 하면 2학년 그림 일기에는 상상이 1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사례를 이제 여러 개 모을 수 있다면 통계를 내보면 좋겠는데 아이들한테 일기를 써봐라 그랬는데 몇 살까지 상상도 일기라고 쓰는지 아니면 완전히 우리 애처럼 2학년 정도 되니까 상상을 일기에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 시점이 언제인가 이제 요런 거를 보면 살펴보면 재밌을 거예요. 2학년 그림 일기는 어떤 얘처럼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A4 크기 큰 걸로 했거든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그려요. 어떤 이야기 줄거리도 만들어낼 법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1학년 때하고 달라진 거죠. 그러는데 상상이 1개도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2학년 그림 일기도 책으로 엮으려다가 관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재미있었다. 볼게요. 참 신기했다. 그 다음에 재미있었다 라고 끝나는 거 37개 중에서 18개예요. 끝나는 말을 갖고 이제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했다, 그 다음에 자기 느낌을 적어라 하는 마지막 문장에서 학교 일기는 10개가 나와요. 재미있었다.
그 다음에 겨울일기는 원고는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요거 표. 그 겨울일기에는 8개가 나오고 여름에 쓴 집일기에는 1개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재미있었다와 거의 같은 말인데, 또 왔으면 좋겠다, 또 만들고 싶다, 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학교 일기에 3개, 여름 집 일기에 1개, 또 신기했다, 이런 게 이제 학교 일기에 2개, 겨울 일기에 2개, 1개, 여름 집 일기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싫었다, 추웠다, 학교 일기에 1개, 여름 집 일기에 1개. 그 다음에 여름 집일기에만 나타나는 게 안 맞을 거다, 안 걸려 넘어질 거다, 입어야겠다, 이렇게 3개가 나오고, 느낌없이 끝나는 게 학교 일기에는 10개, 여름 집 일기에는 6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표는 숫자가 많은 거는 개수만 적고, 그 1개나 2개인 경우에는 일기 번호를 적었어요. 37개니까. 대개는 재밌고 좋아서 또 하고 싶고 신기하고 같은 즐거운 일들을 일기에 적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즐겁고 신나고 재밌는 것만을 일기에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 시간이라는 거는 오늘 하루를 하고 저녁 때가 되겠죠. 오늘 뭐 했나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때 이미 지난 일을 이렇게 기억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일기를 쓰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즐겁고 재밌고 막 이런 거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기 쓰는 시간도 아까 즐겁게 노는 거 쓰면 즐겁겠죠. 근데 나쁜 일도 있는데, 나쁜 일을 대해서 쓰려면 그 나쁜 일을 지금 일기 쓰는 시간에 또 불러와서 울적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굉장히 그 추억하고 회상하는 일들이 그냥 늘상 있어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를 회상하는 나 자신을 보면은 굉장히 그 즐겁고 좋았던 것만 불러내는 거 있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옛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나는 마치 어렸을 때 행복하고 즐겁고 젊었을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옛날 얘기를 끊을 때 그런 걸 꺼내오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뭐 행복하고 특별히 막 이런 천국에서 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린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도 항상 써 붙여 있는 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문인이 고려시대 때 문신 이규보 선생이에요. 글을 이제 제가 아는 한 가장 잘 쓴 분 같아요. 글을 잘 쓰는 분. 본인도 아마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리 출판사에서 조물주에게 묻노라 204쪽에 나와요. 그분 시 하나 읽을게요. 술 마시며, 제목이고요. 오늘이 그냥 가서 어제가 됨이 내 평소 슬픔이건만, 어제가 쌓이고 쌓여 문득 옛날이 되면 오늘 기쁘던 일만은 그리워지리라. 먼 뒷날에 그냥 잊을까 두려워 오늘 아주 유쾌히 지내고 지고. 똑같은 거죠. 그냥 이제 세 번째, 규칙과 자유, 개인의 자유의 긴장관계가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새 일기 중에서 집일기하고 겨울에 쓴 일기, 요거가 이해하고 여름에 집에서 쓴 일기, 요게 확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게 여름 집 일기라고 하는 거는 검사를 안 받는 일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하면은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받잖아요. 에? 그리고 이제 규칙을 정해줬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오늘 날짜를 쓰고, 오늘 날씨를 쓰고, 오늘 한 일을 쓰고, 그리고
또 그 느낌을 적어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규칙이 딱 부과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름에 쓴 그 집에서 좀 써보자 했던 일기는 검사를 안 받는 일기죠. 아마 이것이 그 이 학교 일기와 집 일기를 이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규칙이 부과됐죠, 외부에서. 예? 근데 이 규칙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교에 간다는 것은, 또 일기를 쓴다는 거는. 그런데 그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일기, 집일기죠. 그 다음에 그 쓰는 장소도 다르죠. 집에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로 써도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자유로 써도 되는 집일기라고 하는 장소와 자유로 써도 되는 그 규칙의 그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림 일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그런 다짐 같은 게 27번 볼게요. 27번 이게 3절 오빠 치타가 이게 집일기인데 7월달엔 7월달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개를 보면은 아 그 전에 이 날짜가 7월 7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분명치가 않아요. 애가 7월 7일이라고 적었지만 안 쓴 것도 있고 그래갖고 마지막 장에 요거 8월 15일 얘만 맞아요. 얘만. 그 나머지는 안 맞을 텐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옆에서 앉아서 데리고 써라 이렇게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다짐 27번 돌에 안 걸릴 거예요. 28번 그 다음에 33번에 다음에는 비옷을 입어야겠다 이렇게 다짐 있는 게 3개 있는데 이게 일어났었던 일인 거는 경험은 있었는데 이 날짜에 했는지는 통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날 일어났던 걸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일어난 일을 쓰라고 한 규칙을 안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당연히 안 지켰어요. 날짜는 당연히 안 지켰고 일어난 오늘 실제로 했던 일, 일어난 일을 쓰라고 한 것을 안 쓴 거는 이제 집이 학교일기에서는 해마을 비금지 10번째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근데 날짜가 8월 26일 토요일. 여름은 내내 더웠겠죠. 더운 경험을 가지고 하지만 동화죠. 오빠가 여동생을 너무 더우니까 얼음 속에 넣어주는 거. 이건 상상이죠. 근데 이제 여름 집일기는 6개나 되는데 할아버지가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뒤에 아무것도 이런 느낌 자기의 느낌을 적으라고 하는 규칙을 안 적은 게 6개나 되는데 할아버지가 데려다 줬다 그 얘기는 칸이 없어서 못 썼을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를 보면 32번, 34, 35, 36, 37 5개인데 진짜 자유로워요. 네. 볼게요. 이게 32번. 난 요거 정말 좋아해요. 오늘은 구름이 해와 같이 있었다. 요 문장 아주 미치게 좋아요. 이제 해고 구름이겠죠. 근데 땅에 있어. 양갈래 머린 자기고 요거는 아빠고 요거는 엄마겠죠.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야외에서 놀았을 것 같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상으로 쓴 거. 치마보다 팔이 더 길어졌네. 아마 이게 학교 일기에서 규칙이 어긋나잖아. 딱 이게 다거든요. 그 경험은 경험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규칙 없이 썼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쓴 거. 이게 아마 집일기니까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응애 7월 3일. 이건 자기 생일이에요. 당연히 7월 3일 아니죠. 아기가 태어난 그것을 썼어요. 이것도 구애받는 게 아니죠. 일기. 근데 자기는 7월 3일날 태어났다는 거죠. 7월 3일 응애 그리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거를 썼고, 그 다음에 얘는 동화예요. 이제 이 대목만 남아 애가 손을 막 가려요. 창피하다고. 8살 때니까 이게 가능한데, 아이가 불러요. 오빠 그리고 부르니까 오빠 치타가 지금 오줌 누는 중이잖아 속으로. 그러면서 개면쩍어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 치타 등에 올라타서 신나게 달려요. 신났대. 좋대. 그런데 이제 얘는 신났어요. 아이는 신났는데 치타 표정은 전혀 신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줌 누는 장면. 그러니까는 남자애들 오줌 누는 게 궁금했겠죠. 여기는 이제 내일 학교 가는 날이다. 뭐 비 왔다. 이런 사실을 적었어요. 근데 집 일기에서 보이는 느낌은 뭐냐면 규칙이 딱 들어왔어요. 그 시기잖아요. 7월 달에. 근데 이 꼭 지켜야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심리 상태, 규칙이 들어왔다, 꼭 지켜야 돼, 또는 지키거나 지켜야 돼, 뭐 이런 이 심리 상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두 아이를 보면. 누군가 나는 동의가 됐거나 동의가 안 됐거나 싫거나 좋거나 어떻든 외부에서 규칙이 딱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는 규칙을 지키지, 동의한 거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때는 지키고 싶지 않잖아요. 막 이런 심리 상태, 이 상태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건 긴장과 규칙과 우리의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긴장관계 속에 있잖아요. 불편하고 필요하고 동의하고, 그러나 부자유이고 자유롭고 싶고, 이거를 그냥 그 순간순간 외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규칙을 만들면 세상이 평화롭고, 이제 나쁜 규칙이 만들어지면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고 아무 이득도 없고 생활은 또 고단해지고 막 세상이 어지러워지잖아요. 하여간 요 지점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꼭지도 있는데 길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의견들 있으면 많이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